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봐드리면서 상담 중간중간에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일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가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오늘 지수는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죠. 코스피가 1.3%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7%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조금 양시장 모두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오늘 조정폭이 조금 큰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부터 일단 떨어졌어요. 금량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가가 뚝 떨어지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4%대, 5%대 가까운 하락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4.1%대 떨어지고 있고요. 금량 같은 경우도 역시나 4.8%대 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DX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4%대 떨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얘들이 지금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역시나 빠졌을 때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됐나 했는데 얘들 빠져내려갈 때 다른 종목들이 원래는 조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하고 조금 별개로 약간 2차 전지와 시장 종목들이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게 8월은 도대체 어떤 달인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월가에서 뽑은 최악의 달이 무슨 달인가 하면은 8월입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195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8월의 수익률이 0.0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보니까 8월 달에는 수익이 잘 안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무더위라든지 또는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름 휴가라든가 휴가철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명절 전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8월이 보통은 장이 안 좋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나 우리가 장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빠져내려가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바닥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는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역시나 바닥에서부터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 설명 많이 드렸던 종목군인데요. AI 관련주들이 저는 2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AI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AI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제약 바이오 쪽에 임상이 도래가 되고 임상이 시작되는 것들도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도 역시나 바닥에서부터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 중에 하나예요. 수급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바닥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회의 땅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날 1시에 2023년 8월 2일 오늘 딱 이 시간에 전부 다 현금만 들고 있으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면 될 텐데 하필이면 우리는 연속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계속 해왔다면 최소 주식하신 지가 2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락장이라는 걸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물려있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건 전문가들도 물려있고요. 여러분들도 물려있고 잘하는 사람도 물려있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물려있고요. 워렌 버핏도 물려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하락장은요. 누구나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처리하면서 잔고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라면 추가 매수해서 탈출 한번 시도해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올 4월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드리죠. 뭐 물론 신규 매수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바로 나지 않고 물려버리게 된다면은 물리는 종목만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종목 개수가 계속 백화점이 되어 가겠죠. 그러면 이거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좋다. 지수는 지금 강하게 위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고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금의 여력도 그렇게까지 충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막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폭등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형태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야금야금, 겨우겨우 또는 횡보하는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올라가는 종목들, 실적이 좋다고 하고 따라붙는 그런 매매들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잡아가지고 테마주를 노리는 게 좋다. 순환매 테마를 노려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때 이득을 챙기는 게 좋은데 내 종목이 고점에 사서 물려있다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춰서 다음 반등 때 탈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에 절호의 찬스가 왔다. 2차 전지 쪽에 돈이 풀려나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바닥을 잡고 있다는 것은 추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도 되나?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종목은 추가 매수 없어도 조금 탈출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이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안 된다면은 또 신규 매수가 가능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물려있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의 종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 발굴도 할 겸 상담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HN KCP요. NH, NKCP요. NHN, KCP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800원에 네. 20%요. 14,800원에 20%요. 20%요. 네. 뭐 일단은 14,800원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박스권의 고점에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주가는 항상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내려갈 때 사는 게 맞아요. 내려갈 네. 때 사면 더 내려갈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네. 올라갈 때 샀을 때 안 물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어때요? 올라갔을 때 사도 물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사도 물리고 내려갔을 때 사도 물리면 어차피 내려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려가서 더 내려가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아요. 언제까지요? 네. 다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NHN이 KCP 예전에 한국 사이버 결제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KCP로 이름이 네. 바뀌었는데 어쨌든 네. 한국 사이버 결제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바닥을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보자라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져가도 되는 기업일까요? 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에 가져가면 안 되는 기업보다는 가져가면 좋은 기업들이 훨씬 많아요. 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주가가 보면 영업이익도 보고 매출도 보면요. 매출이 6천억부터 9천억까지 증가했으니까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398억 벌다가 470억 버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그러면 좋아진 기업이니까 사실상 좋은 기업이 주가만 싼 거예요. 그 왜 싸냐 하면은 한때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결제, 전자 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해갖고 거품이 생겨버렸기 때문인데 뭐든지 거품이 생겨버리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번아웃이라고 하죠. 우리 달리기도 그렇잖아요.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달리죠?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달리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막 마라톤 하겠다고 나가가지고는 50m를 또는 100m를 또 200m를 전력 질주하면 어떨까요? 숨이 차가지고 계속 페이스 조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거예요. 네. 주가도 이렇게 전력 질주로 한번 빵 날아가 버리게 되면요. 다시 체력이 올라올 때까지는 주가가 박살나 버려요.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너무 전력 질주했기 때문에 제가 체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개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일부터 무덤이 된다고 또 올라갔는데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무너져요. 오랫동안 무너지는 것의 문제는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리는 사람들만 많아지게 되고 시청자들처럼 이렇게 섣불리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꽤나 많다라는 건데요. 뭐 일단은 여기서 장기 투자 계획이 있다.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비중이 네. 20%인데 네. 매수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그냥 한 종목으로 네. 나는 간 수익 보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금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나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다면은 제 생각에 한 7, 8천 원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저기까지 네. 떨어졌을 때 저는 비중을 40%까지 늘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그 네. 늘렸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결될 네.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네. 늘려놔야 다음 상승 나올 때 그나마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7,000원에서 5,000원 사이 7,000원에서 8,000원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내려왔다고 덜컥 사지 마시고 저기서 바닥을 잡는 신용 약간 이제 하락이 끝나는 것 같다라는 약간의 이렇게 하락의 이 기울기 있죠. 내려가고 있는 이 경사가 좀 완만해지고 옆으로 가면서 횡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가 네.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기업이니까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떻게 예. 궁금하세요? 원준요. 원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5,000원에 20%요. 25,000원에 20%. 이거 왜 사셨죠? 예. 예. 사신 이유가요? 지금 전망이 좀 있을까 하고 좀 샀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은요, 약간 뭐 아니면 도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부터 해서 뭐 포스코 DX부터 해서 금량부터 해서 뭐 LS 전선까지 뭐 전부 다 막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2차 전지들이 날아갈 때 원준이라는 이 기업도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소재,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 다른 기업들 급등 나오고 막 날아다닐 때 얘는 날아갔나 안 날아갔나 보니까는 별로 날아가지도 않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2차 전지 냄새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나쁜 기업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나쁜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장 어떤 유행에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일까? 재료가 있는 기업일까? 힘 있는 기업일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얘는 지금 힘이 조금 딸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게 되면요. 진짜 복불복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죽을 때 여기에 2차 전지 소재지만은 야 다른 거 너무 비싼데 얘는 좀 싼 것 같아 갖고 여기에 매수세가 막 몰려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 나와 버려요. 근데 만약에 2차 전지 테마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2차 전지 이제 고점인가 봐 투자하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안 사면 얘는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 지금 이 원준이라는 종목을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막 들이댈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죽어 나가니까 2차 전지 테마는 손도 대면 안 돼 하고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실 거면 원준 투자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좀 평가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업종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난 통신 관련주 투자할래 뭐 이런 식으로 대형주 중에서 좀 잘 알려진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원준은 이미 신규 상장할 때부터 비싼 기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상장을 해가지고는 신규 상장주로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반등만 나올 때 그냥 정리하고 나가는 게 어떨까? 일단은 29,000원대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지 않는다면 전 정리 의견 드려볼 거고요. 거기가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밀린다면은 저는 2차 전지 쪽을 뭐 굳이 지금 이제 늦게서라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으시다면 24,000원대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진입 가격을 보시던가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얘가 만약에 24,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 한번 튀어오를 것 같고요. 여유가 있다면 22,000원까지 그냥 좀 더 지켜보면서 홀딩하셔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차트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모레 펄스티 네. 94,500원에 10%. 얼마요? 94,500원. 엄청 싸게 샀네요. 네, 저번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샀어요. 잘 샀습니다. 일단 화장품 업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평가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유튜브에 뭐 채팅 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사람들이 약간 고정관념으로 색안경을 끼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보고 있어요. 화장품 업종이 지금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중국에서 판매량이 안 나오고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중국에서 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줄어들질 않고 있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중국 매출이 진짜로 막 너무 의존이 크다 보니까 뭐 반토막이 났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선방 잘하고 있고 지금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장품 업종을요 무시를 해버리더라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2차 전지 날아다니지, 반도체 날아다니지, AI 날아다니지 이러니까는 그런 산업적인 IT 기술 쪽으로만 관심이 좀 가질 뿐이지 이런 화장품, 생필품 쪽으로는 관심이 전혀 안 갑니다. 그래서 식음료 파트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품 업종을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런 기업들을 사놓고 가져가야 돈을 버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만 생각하니까 사놨는데 돈이 안 벌려요 하는데 지금 벌린다는 뜻이 아니죠. 가져가면 갈수록 저런 종목들이 빠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옥석을 알아볼 것이다. 지금은 이게 옥석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옥석이라는 말은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면요. 돌멩이, 그냥 진짜 가치가 없는 돌멩이처럼 보여요. 근데 약간 보석을 이렇게 탐구하거나 발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지금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 것 같은 거라면서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돌멩이를 주워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사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들고 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일단 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쌍바닥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쌍바닥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저기서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시세를 좀 분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잡아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보든 장기적으로 보든 간에 중요한 건요.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5만 원쯤에서는 일단 한번 비중을 줄여가지고 수익을 챙겨놓는 게 좋아요. 수익을 챙겨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수익 중이라고 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서부터 논스톱으로 올라간다면 팔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면요.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면은 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원대부터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수익을 일단 한번 1차적으로 챙겨내시고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고 저기서 올라갔다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 장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자리가 14, 5만 원대니까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 번은 팔아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이 솔루션. 네, 예, 11%입니다. 33,421원에. 34,000. 비싸게 샀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갔던데. 오늘 많이 올라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아, 예. 네, 오늘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시청자님 뭐 팔아내서 시원할 정도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올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비싸게 사면은 네. 탈출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거예요. 밑에서 막 10%, 20%, 30% 올라가봤자 나는 손실이 그렇게 줄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가라는 게 달라진 거거든요. 3만 원에서 10% 올라가면 33,000원인데 15,000원에서 10% 올라가면 1,500원 더 올라가니까 16,500원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이 10,000원까지 내려가서 10% 올라가면 1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에서 10% 올라가면 3,000원이나 급등 나오지만은 10,000원에서 올라오면 1,000원밖에 안 되고 1,000원에서 올라오면 1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승 나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매수가를 낮춰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도 되는 종목인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가가 중요하겠죠. 일단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뭐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나다가 뭐 1년 적자 나고 있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매출 좋았다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은 이제 5G 중계기라던가 5G 통신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됐다가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 잘 안 돌아다니고 하니까 5G 중계기를 깔 이유가 별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5G 안 터져요, 저기 안 터져요 이렇게 전화가 와야지 되는데 요즘에 우리 뭐 5G랑 4G랑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맞아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5G 네. 관련해갖고 민원이 그렇게 많아지지도 않았고 5G를 쓸 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우리 뭐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뭐 인터넷 뭐 본다든지 웹툰 조금 본다든지 글 좀 읽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적은 데이터 전송량으로도 지금 4G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뭐 속도 체감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네. 볼 정도예요. 막 답답해서 막 예전처럼 막 진짜 뉴스 한 페이지 뜨는데 10분 걸리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5G가 아니라 4G로도 충분하다 보니까 5G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네. 늘 방송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쟤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6G 이야기를 왜 해? 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삼성전자부터 해서 전 세계가 6G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5G는 죽은 산업이거든요. 좀 약간 네. 흥행 실패 같은 느낌. 영화가 딱 나왔는데 개봉했는데 재미없어갖고 그냥 막 내려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5G가 한때 좋아질 거다,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좀 쓰잘데기 없는 산업이 돼버렸고 하지만 6G로 넘어는 가야 돼요. 예. 이제는 앞으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AI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원격 의료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그리고 XR, VR 이런 것들, 메타버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 데이터 예. 양으로는 분명 부족할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오이솔루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답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네. 본다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네. 6G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상용화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당장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5G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시간을 네. 갈아 넣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예. 당장은 그냥 네. 들고 와세요. 추가하면서 서두를 이유가 없죠. 빨리 갈 것도 아닌데 멀리 보고 갈 건데 추가하면서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그대로 놔두고 지금 가요? 뭐 짤까요가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다 보면 언젠가 추가하면서 자리가 나오고 언젠가 올라갈 거니까 잊어버리고 사셔야 예, 돼요. 예. 정말 아, 이거는 예. 없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다가 여기 예, 10,000원에서부터 20,000원 사이쯤에서 예. 자리 잡는 모양을 최소한 6개월 예. 정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보여주면은 예. 그래도 미국에서부터 이제 통신망을 깔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예. 슬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예. 10,000원에서 20,000원 자리 잡는다면 15,000원 이하에서 예.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한 2, 3년, 4년, 5년 이렇게 좀 멀리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네, 21,200원이고요. 10%입니다. 21,200원에 10%요. 네. 좀 너무 높은 데서 사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가 너무 높은 데인지를 모르고 자, 생각해보세요. 시청자님이 지금 안대를 꼈어요. 안대를 끼고 이렇게 그냥 누가 친구가 야, 나 따라와봐 해서 따라갔는데 안대를 딱 풀었더니 절벽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좋다고 손 다 놓고 그냥 너무 좋아 상쾌해 이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뭐라도 막 붙잡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죠. 걱정되고 뭔가 붙잡고 뭔가 지금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 높은 예, 데인 줄 예. 모르고 우리가 하나 마이크론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높은 데인 줄 아셨으면 손절 라인 잡으면 돼요. 어디서 자를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 고점에 예. 들어가서 매매하는 방식이요. 어려운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고점에서 투자하지 마라. 고점에 들어가면 안 좋다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손절을 안 해서 그래요. 고점에 들어가면 장기 투자한답시고 물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고점에 들어가면은 빠졌을 때 너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물려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정말 하나 마이크론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얘가 내려갔을 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내려가는 그 길목을 내가 같이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나 마이크론 따라가지고 저 반토막까지 가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손절 라인을 지금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 저점이죠. 여기에 19,900원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밑으로 쭉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뭐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거고 반도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HBM 이런 것들 때문에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팔릴 거고 AI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나올 거니까 반도체가 좋을 겁니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그런 전망들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최근에 2022년 10,000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면 2배나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가 단기적인 대응으로 무너지면 20,000원대 무너졌을 때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위로 올라오면은 22,000~23,000원대 그냥 빨리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가면 돼요. 큰 욕심 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짧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상담을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강연에 또 일정 잡혀 있죠. 강연에 언제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토요일에 송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송도 오후 1시에 저희가 이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송도 오랜만에 가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제가 오후 1시에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명에서 준비를 했고요.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송도와 광명 각각 오후 1시에 제가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유튜브에 먼저 올라온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대상이 있네요. 대상, 홀딩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수가가 25,580원입니다. 25,580원이고 비중이 38%면 일단 비중이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높은 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욕을 많이 먹는 자리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을 현대차랑 기아차를 좋다 하면서 방송에서 그렇게 좋다 이게 안 좋을 수가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 불렀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놔라. 그냥 많이 사놔라. 다른 종목 사지 말고 한 종목으로 수익 내도 되니까 그냥 많이 사놓으세요 했던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018년부터 이야기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이야기했죠. 19년 했는데 2020년도 내려가지 올라갈 생각을 안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합니다. 제가 이 현대차는 10만 원 깨고 7만 원 되면 집 팔아까지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욕을 합니다. 집 팔아서 니나 사라 하면서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죠? 뒤에는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주가가 전형적으로 밑에 내려와서 바닥을 잡다 보면요.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태를 개밥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개밥그릇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개밥그릇이라 부르는데 보통 종목들이 아래쪽에서 하락 횡보를 많이 했던 이런 기업들은요. 올라가기 전에 보통 이렇게 주가를 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장세가 하락장이었죠. 그 하락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테마가 식음료 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2차 전지. AI 이런 쪽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꼴배기가 싫고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어때요? 들고 가는 사람들도 꼴배기 싫고 사고 싶지도 않고 지하실 파고 들어간다, 역배열이다, 뭔가 이런 건 사봤자 땅굴 파고 간다, 물린다, 답도 없다 이런 인식들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채팅창에 난리 났을걸요. 대상 안 좋다, 대상 망했다, 대상 같은 거 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5,580원이고 비중이 38%로 많지만요. 저는 이 대상이 만약에 15,000원을 밑으로 이렇게 웃돌게 되거나 15,000원 이하로 내려가거나 저기 10,000원, 11,000원 정도 초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집 팔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 실적도 매출도 전부 다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데다가 식음료 파트에 대한 중요성이 나중에는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거는 역시나 전형적인 개미 털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홀딩해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38% 비중으로 추가 매수할 정도의 매수가는 아니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15,000원이나 11,000원까지 내려가면 저는 조금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의견 강력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보게 되면요.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4,500원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500원에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은 올라왔을 때 샀죠. 올라올 때 사면 단기적인 대응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대응을 안
안 하니까 골 때리게 되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당장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때 그냥 탈출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종목들이 여기서 이렇게 짧은 횡보를 하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시세는 여기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만약에 차트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뒤에선 또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온 자리보다 더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만든 다음에 뒤에 또 올라오거나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큰 의미의 쌍바닥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는 굳이 홀딩할 이유가 별로 없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서 샀으면 아닐 때 빨리 팔고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힘들어졌다, 고를 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00원 여기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 갭을 이렇게 나중에 매우러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기 전에 반등 조금 있어주면은 4,100원대부터 빨리 정리하시고 그냥 저는 나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를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 보면요. CS 윈드가 올라와 있네요. 66,000원에 매수하셨고 20%다라고 하셨는데 수익을 중간에 안 팔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빠져내려가니까 또 이제 또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항상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식은 올라올 때 팔지 않으면 내려갈 때 못 팝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올라올 때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밑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뭔가 조금 힘들어요 나가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수 칠 때 딱 떠났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연설하고 있는데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막 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끝내지 못하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잘못했나? 뭔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됐나? 빨리 분위기 다시 잡아야 되겠어 하면서 또 쓸데없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볼까요? 옛날에 말이죠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또 반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거 망친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끝내지? 끝을 못 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냥 수익 날 때 떠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려버리면은 내가 아까 전에 그 수익 났을 때 며칠 전에 수익 났을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지금 다시 기다리면 올라오지 않을까? 더 사면 되나? 팔면 되나?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다시 저 수익을 다시 얻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이라도 저는 파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주식하는 태도예요. 이 기업을 떠나서 태도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태도상으로는 오늘 파는 게 맞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만 원까지 반등 나와줄 것 같으니까요. 8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수익을 바로 못 팔았던 수익을 전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익절가라는 걸 잡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팔았기 때문에 72,000원이 되었을 때 박수 칠 때 영광은 떠났지만 지금이라도 그 영광을 누릴 수는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72,000원대에 저는 저 72,500원이 무너진다면은 익절가로 생각하고 절반 정도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일단 뭐 풍력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올라갈 테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쌍봉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이 분명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친환경의 테마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쪽으로 지금 많이 변질되고 있고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친환경 테마로 이렇게 풍력으로 한때 시세를 이렇게 냈던 종목이 다시 또 올라갈 만큼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방향을 전략을 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이 있으니까요. 전화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인지 컨트롤즈요. 인지 컨트롤즈요? 네, 17,600원에 8%입니다. 또 비싸게 샀네요. 네. 네. 일단 2021년에 샀던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똑같고 시청자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 때부터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종목들이 차트가 2021년 이후로는 거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때 샀다 하면 다 물려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현금이 있냐 없냐인데 비중이 8%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금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 기업인가인데 아이고야 이거 코로나 이후에 적자가 한번 딱 났는데 흑자로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네. 회복을 했죠. 네. 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자동차 부품 업체네, 완성차 업체네. 야, 이거 완성차 부품을 또 만들어서 팔고 있구나. 요즘에 현대기아차 자동차 많이 팔린다고 해요. 아니면 안 팔린다고 그래요?
네, 팔린다 그래요. 팔린다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쪽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내 매수가까지는 조금 머니까 내가 조금 내려가 주면 안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짐을 내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받으려면 내가 가든지 저 사람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와주면 이렇게 만나기가 좀 쉬워지잖아요. 그죠? 네. 매수가를 낮춘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8,000원대부터 네. 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왔다고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추가 매수 타이밍은요. 급등이 나오면은 속으로 심호흡을 좀 하세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한 3일, 4일 정도는 기다려보세요. 그럼 주가가 빠져요. 또 재밌게. 네네. 그냥 급등 나왔다고 오늘 추가 매수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급등 나왔다고 호들갑 떨지 말자. 한 3일만 딱 기다려보면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푹푹푹푹푹 떨어져요. 그럼 그때 떨어졌을 때 네. 사면 되고요. 어쨌든 9,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9,000원 이하에서 저는 매수하셨던 금액만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16%까지 비중을 늘리자는 건데 16% 비중 애매하잖아요. 20%까지 늘립시다. 그래서 20%까지 늘리신다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20%까지 비중을 늘리시게 되면은 아마 매수가가 12,000원대 또는 11,900원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반등 나왔을 때 저는 본전 탈출은 너무나 쉽고 본전 탈출 이상으로 저는 수익도 낼 수 있겠다. 대신에 자동차 부품주 쪽에 테마가 들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2차 전지 테마가 안 죽어서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들어가려면 제 생각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네. 추가 매수하고도 조금 한참을 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해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 네, 드려보도록 하고 홀딩 알겠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주고요. 25,000원에 25,000원에 20%. 25,000원에 20%. 예, 이게 거기까지 올라갈라나. 언제 사신 거죠? 궁금해서요. 한참 됐어요. 한 1년. 한참이 1년 2022년에 1년 넘었어요. 예. 최근에 올라왔을 때 안 팔았네요, 또. 최근에 많이 본전까지 안 올라와서. 본전까지 올라왔는데 안 팔았네요. 아, 네, 본전까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은 반토막 날 뻔한 거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아유,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반토막 날 뻔했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선방하고 잘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인데 왜 안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욕심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그러고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시청자님이 그래요. 맞아요. 아마 반토막이 났을 때는 제발 본전만이라도 나오면 내가 팔 거야. 아우, 내가 본전이 뭐야. 20%만 손실 나도 난 판다. 10%대 손실이라도 판다. 분명 그랬을걸요. 안 그랬습니까?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근데 본전 찾아주니까 어때요? 수익 나줘야지 팔 거야. 본전은 안 팔 거야. 그게 우리가 속담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간사합니다. 끝까지 간사해요. 그래서 그 그래요. 간사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매매가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 젊은 놈이 지가 뭘 안다고 인생을 노네라고 하겠지만, 저도 인생 잘 몰라요. 하지만 인생을 많이 경험해보신 이런 어르신들이 제가 전화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젊어서 아직까지 인생을 막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규칙들이 사는데 전부 다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전만 되면 팔 거야, 2만 원 이상만 돼도 팔 거야, 2만 3천 되면 팔 거야라고 생각했던 시청자님의 그 과거의 생각을 지금 지킬 수 있냐 없냐인데 그때 생각 다르고 지금 생각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넥슨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게임 산업이 요즘에 좀 주춤해요. 특히나 한국 게임사가 지금 약간 주춤하게 돼버렸어요. 뭐 최근에 이제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 그 게임부터 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피파 이런 쪽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쪽들이 올라가는 게 이제 뭐 다른 게임 쪽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도 지금 메이플이라든가 이런 피파 이런 쪽들이 운영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점유율도 올라가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슬슬슬슬 반사이익으로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게임 산업이라는 건요.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지속이 될지 아니면 그러다가 또 뭐 문제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또 주가가 떨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줄 때 뭐 하는 게 좋다고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기회를 주면은. 팔아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화 끊고 뭐 하시는 게 좋겠죠? 아, 본전이면 팔아야지. 본전을 또 노리시네.
예, 끝까지 본전을 네. 노리시네요. 욕심이 끝도 없으시네요. 저 24,000원대만 왔. 예, 저는 지금 여기서 오늘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로는 네. 본전을 노려보되 지금은 매도를 아예 한 번도 안 하면은 본전 와도 못 팝니다. 제가 이거는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안 팔면요. 본전에 못 팔아요. 조금이라도 시도를 하고 팔아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팔아내는 것에 대한 강박증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팔아도 아무 일 없구나, 괜찮구나,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내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구나, 오늘 저녁밥 들어가구나, 내일 아침 해는 밝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나머지로는 본전까지 가져가 보셔도 좋으나 그 이상 막 크게 욕심 내지 말자. 수익이 좀 만약에 가파르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26,000원대가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자꾸 대응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 팔고 다른 알겠습니다. 게임도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네, 그 인탁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목이요? 네, 인탁스요. 인탑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2,750원에 23%요. 32,750원에 23%면 최근에 사신 거는 아닌 것 같고 추가 매수 하셨나요? 네, 추가 매수는 아직 안 했고요. 최근에 사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됐어요? 네, 방송을 봤는데, 저희 8월. 알겠습니다. 방송 공모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말을 자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 방송 보고 샀든 뭘 샀든 간에 산 건 누굽니까? 네, 예, 누가 샀죠? 누가 제가요. 매수 버튼 눌려 샀나요? 스스로가 샀죠, 그죠? 네, 그럼 그 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야겠죠. 맞습니다. 그럼 알아보고 샀어야 될까요? 모르고 샀어야 될까요? 알아보고 샀어야죠. 제가 네, 시청자님한테 네. 갑자기 가가지고 이상한 항아리 들어있는 까만 물을 시청자님한테 이거 좋은 거니까 사세요 하면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안 살 사겠죠? 거잖아요.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까만 물이 뭔지 뭘 어떻게 알 겁니까? 제가 뭐 똥물을 넣어놨을지 뭐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방송에 나온다고 해갖고 그냥 무조건 사세요 하면 사지도 않으실 건데 주식을 왜 그렇게 사시는지 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네. 주식도 좀 알고 사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인탑스와 같은 이런 자리들은요. 고가 라인입니다. 이런 자리 잘못 잡으면요. 이거 꽤나 오랫동안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고가 라인은요. 비싸게 샀다는 거 아닙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내 가격 올라올 때까지는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 가가지고 물건 같은 거 바가지 쓰면 어때요? 그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남들이 좋다 할 때는 그 의도가 다 있습니다. 바가지 쓰는 거예요. 바가지 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탑스도 약간 그랬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탑스가 실적도 좋아진 거 맞고요. 좋은 기업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냐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추천하기 너무 좋아요. 왜? 지금까지 좋아졌으니까 추천했을 때 욕을 안 먹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좋아지지 않고 주가가 내려가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전 저점에 있는 종목을 추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안 간다고 욕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올라간 종목 추천하면 욕을 안 먹어요. 이게 세상이 이상한 겁니다.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이건 전문가 세상도 바뀌어야 되고 시청자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 이런 거 추천하면 욕을 안 먹는다니까요.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주가도 올라왔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잘못 잡으면 완전히 크게 물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탑스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은 맞고 지금 위로 올라가 보게 된다면은 얘가 뭐 자동차 부품부터 해서 IT 디바이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조립을 하고 있어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전자제품 조립 이런 것들 하고 있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추천했을 때 욕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추천도 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은 단타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매매하는 사람이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청자님한테 오토바이 좀 타시죠. 오토바이를 막 200~300km 밟으면 기분 좋습니다. 한번 타보세요라고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없죠. 있는데 시청자님이 그걸 못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오토바이 타고 200~300km 밟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그거는 이제 프로 선수들이나 레이싱장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라는 것은 추천하는 사람들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추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도 할 줄 알 것 같은 걸 추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 좀 잘못된 데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탑스는 단기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눌림목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만들어져서 반등 나갈 때 정리를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여기서 시가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지금 여기서 바로 정리하고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앞으로 좋을까요? 전망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차트 보고 대응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최근에 이제 어제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였는데 이게 안 됐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28,000원대, 29,000원대 여기서 반등 나갈 기미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예상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28,000원대 반등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반등 나와주면은 본전 탈출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본전에서 저는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런 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약간 묻어둔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매수 방법을 좀 바꾸자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다른 전략으로 다른 종목을 접근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 보유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게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예. 예, 파세코 14,477원이고요. 비중이 35% 정도 됩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요? 뭐 폭염도 있고 올 여름에 굉장히 덥다 그래가지고 네. 그 계절성 그래가지고 폭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좀 샀거든요. 폭염도 있고 해갖고 샀어요? 예. 보통 계절성 종목, 여름을 노리실 거면요. 여름 관련주라고 노리는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파세코를 예. 잘 보시면은 이게 여름과 겨울을 구별해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왜 이걸 안 보고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지금 동그라미 예. 치는 데가 다 겨울이에요. 예. 자, 보세요, 시청자님. 지금 동그라미 예. 치는 데가 다 겨울이라고요. 동그라미 치는 데 다 겨울이에요. 자, 보세요. 예. 동그라미 치는 데 다 겨울입니다. 동그라미 치는 데가 싹 다 겨울이에요, 지금. 자, 예. 최근 10년 동안 동그라미 칠 때 샀으면 수익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아니, 한번 보세요, 그냥. 예.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을 때가 다 겨울이라니까요. 저 때 사면 뒤에 상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사는 게 맞는 겁니까? 겨울에 사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사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울도 지금 연말 지나는 11월, 12월 이때 사가지고 다음 봄쯤 돼서 올라갔을 때 팔아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 매매 방식이 딱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친 데가 정확하게 본다면요. 여기가 이 여름 끝나고 나면 바닥 잡고 시작하고 바닥 잡기 가을, 겨울에 바닥 잡다가 봄, 여름에 올라가요. 가을, 겨울 바닥 잡다가 봄, 여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을에 사야 되는 걸 2월에 봄에 샀으니까 물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냥 물려야 되는 자리에 사신 거예요. 예. 너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절 테마를 사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리고 털 모자는 여름에 사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여름 투자하실 거면 겨울에 샀어야 되는데 봄이 오니까는 물린 거라고요. 2월에 예. 이제 봄 딱 올라오니까 그때 사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물린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8월 끝나고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3월, 1월 돼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가을,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올라오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탈출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년 2월, 1월. 그러니까요. 뭐 답이 없는 거죠. 답 나왔잖아요.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엇박자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물린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공부잖아요. 그죠? 한 번만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여름 주니까 내가 사면 수익 나겠지가 아니라 여름 때 어떻게 됐는가, 겨울 때 어떻게 됐는가 한 번만 봤으면 언제 살지가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건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찬찬히 관찰하고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이 물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가을, 겨울에 조금 물려 내려가서 10,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요. 10,000원대까지 내려가고 나면 내년 봄쯤, 내년 여름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건 10년 동안 그렇게 움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가를 낮추시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을, 겨울 때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8,000원이든 6,000원이든 그냥 들고 가세요. 가셨다가 비중을 아래쪽에서 비중을 좀 크게 실어가지고 내년 봄을 기약 한번 해봅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파세큐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대충 여름이면 이런 거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면 정말로 되는지 한 번만 두들겨 보자는 거예요. 한 번만 지켜보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위험을 조금 많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 제가 준비했다고 했죠. 토요일 송도 광명에서 일요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